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최신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과 폭등이 임박한 코인 몇 가지를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드를 복사하려면 영상 정주행은 필수인 거 아시죠? 신규 구독자분들은 무작정 멤버십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3일 이상 돈복남 영상 정주행 해보신 뒤 이 친구 정말 코인의 진심이네 하는 게 느껴지실 때 그때 멤버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오늘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노란색 앵커라인이 연이어 지지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10월 27일 오후 5시에 있었던 레버리지 청산을 위한 덤핑은 어제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오늘 새벽 3시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거래량은 10월 27일에 못 미쳤는데요. 확인해보면 오늘 새벽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 청산된 롱 포지션은 별로 없었습니다. 개미들이 어줍지 않게 롱 포지션 잡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대로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장에 들어서면 좋겠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시바이누는 4일 만에 225%까지 상승하고는 현재 일부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도지의 펌핑도 나왔습니다. 최대 46%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도지가 상승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시바와 도지 같은 개코인들만 상승하는 상황은 단기적인 경고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함께 급등했던 지난 5월 7일과 10일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과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그때와 같은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크립토 시장 전체가 상승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필요한 한 차례 조정에 대한 경고를 시바이누가 주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걔들의 움직임은 그냥 넘긴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레버리지 비율이 아직 너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크립토콘트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26일에 최대로 0.19까지 올라갔던 레버리지 비율은 그 이후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0.179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드리니까 그게 높은 건가 감이 잘 안 오시죠? 과거 차트를 보여드리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은 모든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이 0.175인 위치입니다. 검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레버리지 비율이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1년의 기간 동안 레버리지 비율이 0.175를 넘어간 것은 현재를 포함하여 단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의 경우는 약 2달 전인 9월 6일입니다. 저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 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죠. 높은 거래량과 긴 아랫꼬리만 봐도 롱 포지션의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락 이슈는 IMF의 엘살바도르 견제였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세력들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9월 7일에는 약 32억 달러에 이르는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레버리지 비율이 0.175를 넘어섰던 지난 4월 17일 전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4월 14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큰 조정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4월 17일의 전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3일과 26일 사이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의 하락 모두 레버리지 비율이 0.175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모두 주말이 끝나는 날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과거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저는 이번 주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로 레버리지 청산을 위한 하락이 나온다면 작년 9월 초 또는 11월 말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조정 후에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포지션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패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롱 포지션에 레버리지 청산을 위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일 것이고요. 바로 급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난 과거처럼 한두 달 하락장을 보여줄 확률보다는 일시적으로 쭉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두 달 하락장을 이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락에 대비하겠다고 지금 애매하게 현금 확보한다고 해도 정작 하락이 나온 이후로 제대로 대응 못했다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정 없이 그냥 상승을 이어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포지션도 못 잡고 매매 패턴이 크게 꼬일 수도 있죠. 그러니 전액 투자 중이신 분들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당황해서 패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현금을 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니고요. 알트코인 기준으로요. 10%, 20%, 30% 빠지는 곳에 미리 매수벽을 쳐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시적인 조정은요. 우리가 매수할 시간도 안 주고 롱 포지션 청산 후에 크게 말아 올립니다. 그러니 현금 가지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이자 찬스죠. 자, 여러분들. 상승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시드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일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레버리지 청산을 위한 조정이 나올 때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하락이 나오고 끝날 수 있으니 미리 적당히 낮은 지점에 예약 매수를 걸어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런 사람들은 주말 라이브 방송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난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코인들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추세선에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상에서도 1.618 라인인 1279원의 가격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기에 지금도 충분히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리플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1065원과 1130원 사이의 가격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현금 CD가 충분히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량 매수해보시고요. 일시적인 조정에도 대비하시면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의 단짝인 스텔라루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을 빼고 스텔라루멘을 대신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만큼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인데요. 현재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394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리플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스텔라루멘도 부분 매수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고요. 순간적인 조정에 대비하실 분들은 355원과 380원 사이의 가격에서 주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락업 물량 해제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직원 901이가 플로우가 좋아 보인다는 언급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녀석 입이라도 틀어 막아야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받을 때쯤 보란듯이 크게 올라갈 코인 중 하나라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RSI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니 분할로 진입해볼 만한 가격대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연이은 하락으로 인해 윗 가격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상승이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플로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인은 펀더멘탈까지 완벽해요.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비자카드가 이더리움에게 견줄 만큼 우수한 NFT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기다림이 지친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주면 기다린 값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에 대비한 플로우의 매수 가격은 12,750원과 14,200원 사이의 가격대입니다. 이번에 매수하시고 나는 긴 호흡이고 뭐고 짧게 볼래 하시는 분들은 24,400원을 1차 분할 매도가로 잡고요. 23,100원을 2차 분할 매도가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종목은 파일코인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코인으로 기대치가 높았던 코인인지라 중국의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된 이후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더멘탈 하나는 정말 좋은 코인이고요. 그 내용은 비밀코인 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비밀코인 시리즈로 다룬 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이 파일코인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동안에도 그레이스케일은 계속해서 파일코인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9월 25일에 가장 큰 물량을 담았고요. 그 이후로도 10월 14일에 추가로 매수, 그리고 이틀 전에 매수, 심지어 오늘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은 계속해서 떨어져만 가는 파일코인을 왜 자꾸 주워 담는 걸까요? 지금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베리 실버트는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베리실버트가 지금의 가격을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보장해주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을 경우 베리실버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보고 싶다면 50달러와 55달러 사이의 가격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네요. 혹여나 제 지인이 복남아 지금 파일코인 사도 돼?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언제 살래? 라고 할 겁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코인은 던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정말 아름다운 차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가격도 좋습니다. 중앙의 노란색 선이 최대의 매물대가 형성된 라인인데요. 파란색과 하얀색 추세선이 수렴하는 곳에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NFT 메타는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기에 관련된 종목은 하나 두 개씩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플로우에도 적용됩니다. 던 프로토콜의 지금 가격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던 프로토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매수한 후 조정이 있는 경우에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 조정에 대비한 매수 지점은 2,825원과 3,360원 사이의 가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5개의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을 알려드렸지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낮은 가격까지 꼭 간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시장의 상황은 오늘 저녁에 당장 달라질 수 있고요. 주말에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 꼭 들어주세요. 저 가격 기다리다가 기차가 떠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적당한 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가치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어디에도 쓰이지 못한다 괄시받았던 비트코인은 점점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 모교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이 비트코인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만 있으면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요. 영화관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각종 알트코인으로 영화 티켓, 팝콘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그리고 피자, 치킨, 커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정치적 후원 자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는 암호화폐가 진짜로 가치가 없는 걸까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동 수단만으로 이용하면 아쉬우니 코인으로 채굴도 하면서 돈도 벌어준다고 하고요. 신기하죠? 비트코인 하나로 여러모로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훗날에는 1비트코인으로 건물을 사는 날이 진짜 올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강남에 땅을 못 사서 후회하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못 산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10년 후 비트코인을 못 산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도 일생일대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신규 구독자분들은 영상 정주행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한 동패밀리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